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 뇌 속 깊은 곳의 혈관은 변하고 있습니다. 좁아지고, 가늘어지고, 혹은 막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끔찍한 건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두통도, 콕콕 쑤시는 통증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일까요? 이건 우리 몸의 잔인하고도 단순한 속임수입니다. 바로 뇌혈관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소와 생명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인 이 중요한 동맥이 90%나 막혀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쓰나미와 같습니다. 저 먼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지고 힘을 키우며 당신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해변에서 평화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것과 같죠. 마침내 그 파도를 알아차렸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놀랍고도 영리한 기계입니다. 스스로 위험에 처한 것을 알죠.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평범한 방식으론 신호를 보낼 수 없을 때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구조신호, SOS를 보낼 절박하고도 영리한 방법을 찾아내죠. 그 신호를 바로 여러분의 다리를 통해 보냅니다. 한 의사의 후에 저는 25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왔습니다. 뇌졸중이 뇌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다루는 의학 용어죠. 저는 제 경력의 대부분을 응급실과 중환자실,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이 한 끗 차이로 오가는 그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직업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를 만든 것은 과학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가장 절박하고 취약한 순간에 마주했던 수천 명의 환자분들입니다. 끔찍한 소식을 전해야 했던 그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정말 수없이 반복해서 듣는 가슴 무너지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수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혹은 라는 질문만 남겨진 가족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신호를 무시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때 그걸 그냥 넘기지만 않았더라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모두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신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눈이 번쩍 뜨이는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흉통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의 예외 없이 다리에서 느껴지는 새롭고 이상하고 지속적인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제발 기억하십시오. 다리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이상한 저림이나 무감각입니다. 멀쩡한 길에서 자꾸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나도 모르게 발끝을 질질 끌게 되는 증상입니다. 이건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무너지기 전에 보낼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고를 놓친다는 겁니다. 아니, 더 나쁘게는 경고를 듣고도 스스로 합리화해버립니다. 우리 뇌는 위압적이지 않은 간단한 설명을 찾아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어제 잠을 잘못 잤나 봐. 주말에 텃밭에서 너무 무리했나 보네. 다 내 나이엔 이 정도는 아프지. 다들 그렇다는데 뭘.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증상 자체가 아니라 그 증상을 무시하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합리화하며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더 와닿으실 겁니다. 통계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85%입니다. 가심각한 뇌졸중이 발생하기 2주에서 한 달 전 사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다리 증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뭘까요?
그들 중 병원을 찾은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저는 그 결과를 수천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건 반신마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언어 장애입니다. 사랑하는 손주의 이름조차 기억 못하게 되는 심각한 인지 저하입니다. 휠체어에 갇힌 삶, 식사나 화장실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조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삶입니다. 하필 다리일까요? 그런데 하필 다리일까요? 좀 뜬금없다고 생각되시죠? 문제는 뇌에서 생겼는데 신호는 발에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심장과 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입니다. 말 그대로 종착점이죠. 우리 몸의 지휘본부에서 가장 먼 최전방 초소와도 같습니다. 근원지에서 문제, 즉 뇌에서 혈류를 차단하는 막힘이나 신경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호는 척추를 타고 다리까지 아주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신호가 다리 끝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약해지거나 예곡되거나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집안의 정전 사태를 생각해 보세요. 차단기 바로 옆에 있는 방의 불은 잠시 깜빡이는 정도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도 가장 끝에 있는 침실은 어떤가요? 그 방은 가장 먼저 암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리는 별표 내 건강을 몰아주는 기압계이자 바로미터 별표인 셈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신호는 단순히 흥미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을 구하는 지식입니다. 이 신호들을 아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저 소리 없는 쓰나미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경고 신호를 미리 보고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가 중환자실에서 만났던 환자분들, 지금은 마비와 싸우고 계신 그분들의 절반 이상이 이 사실만 미리 알았더라면 그 모든 고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당원 2명의 환자, 2개의 선택. 제가 2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고 바로 내일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부모님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분은 67세 이경호 님이십니다. 아주 활기차고 등산을 즐기시며 스스로 건강에 자부심이 있던 분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걸을 때마다 오른쪽 다리가 뭐랄까 내 다리 같지 않은 멍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경호 님은 꽤 강인한 분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산을 너무 가파른 데를 탔나 보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심해졌죠. 어느 날 따님과 함께 마트에 갔다가 수프캔을 집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모습을 따님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만다행히도 따님은 그 증상을 합리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피곤해서 그래, 좀 쉬어야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곧장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뇌동맥이 70% 막혀 있었고 본인은 느끼지도 못했던 미세한 뇌경색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혹은 몇 시간 차이로 생명을 바꿀 뻔한 거대 뇌졸중을 피하신 겁니다.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그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동맥을 넓히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등산을 즐기고 계십니다. 그가 목숨을 구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의 딸이 다리가 좀 이상하다는 증상을 심장마비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와 71세 최순자님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최순자님은 가족들에게 왼쪽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리가 자꾸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셨죠.
가족들도 물론 걱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렇듯 그 증상을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71세이신데 그냥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신 거겠죠. 엄마, 자꾸 앉아만 계시지 말고 더 걸으셔야 혈액순환이 돼요. 가족들은 따뜻한 찜질팩을 대드렸습니다. 압박 스타킹도 사드렸습니다. 심지어 통증 완화 파스도 붙여드렸습니다. 다들 어머니를 도우려고 애썼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문제를 치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3일 뒤 최순자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119가 도착하고 병원에 도착해서 제게 왔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거대한 뇌졸중이 이미 뇌의 오른쪽 절반을 파괴해버린 후였습니다. 오늘날 최순자님은 왼쪽 몸이 영구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어눌해지셨고 혼자서는 화장실조차 가실 수 없습니다. 그녀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이 느끼는 후회는 제가 진료실에서 마주할 때마다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를 정도입니다. 그때 그냥 병원에만 모시고 갔더라면 이경우님의 이야기와 최순자님의 이야기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단 며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 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무엇을 찾아봐야 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경고음 내가 보내는 7가지 다리 신호. 이것은 내가 보내는 생존 메시지입니다. 이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도 이런 적이 있나? 내 배우자나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 1. 한쪽 다리에만 갑작스러운 힘 빠짐. 가장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한쪽 다리가 갑자기 젤리처럼 느껴지며 무너집니다. 혹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는데 한쪽 다리가 체중을 싣지 못해서 다른 쪽 다리로만 끙끙대며 일어나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닙니다. 이건 신경계의 오류입니다. 뇌에서 보내는 운동 신호가 차단되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주요 연구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무려 73%가 쓰러지기 한 달 이내에 이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즉각 실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앉았다 일어서기 테스트를 해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만약 한쪽 다리가 눈에 띄게 힘이 없고 그 증상이 다음 날에도 계속된다면 그건 피로가 아닙니다. 당장 의사에게 전화해야 할 신호입니다. 핵심 구분, 양쪽 다리가 다 무겁고 힘든 것은 보통 피로나 컨디션 난조입니다. 하지만 특정 한쪽 다리에만 갑자기 새롭게 생긴 힘 빠짐은 뇌를 가리키는 붉은 깃발입니다. 2. 감각 마비 또는 이상한 느낌. 이건 좀 더 기묘한 증상입니다. 발이 둔해지거나 잠든 것 같거나 혹은 양말을 신지 않았는데도 두꺼운 양말을 신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마치 솜 위를 걷는 것 같다. 고 표현하십니다. 바닥이 단단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은 뇌의 감각 피질, 즉 촉각, 압력, 온도를 해석하는 부분이 피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둔한 느낌은 신경 말단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편측 감각 이상을 호소한 환자의 62%에게서 뇌혈관 폐색이 발견되었습니다. 즉각 실천, 일주일에 한 번 양쪽 발의 감각을 확인해 보세요. 가벼운 터치를 양쪽이 똑같이 느끼나요?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뜨거운 물과 찬 물로 온도 감각을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양쪽 발이 느끼는 온도가 동일한가요? 차이가 있다면 중대한 경고입니다. 핵심 구분, 허리 문제, 좌골신경통 등으로 인한 저림은 종종 특정 경로를 따라 다리로 뻗어나가며 자세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뇌 문제로 인한 감각 마비는 갑작스럽고 한쪽 발이나 다리 전체에 나타나며
자세와 상관없이 지속됩니다. 3. 조카수, 발 끌림. 갑자기 팡팡한 바닥에서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카페트에 발가락이 턱 걸립니다. 혹은 가족들이 당신 애 그렇게 시끄럽게 걸어? 라고 묻습니다. 발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해서 쓱쓱 하는 발 끌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조카수, 포트드라프라고 합니다. 걸을 때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작은 근육에 뇌가 정확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 보고에 따르면 조카수 증상을 보인 환자의 48%가 2주 이내에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즉각 실천, 가족이나 친구에게 복도를 걸어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봐달라고 하세요.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이나요? 그 다음,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정말 훌륭한 단서입니다. 한쪽 신발의 앞부분만 유난히 많이 달아있지 않나요? 이건 엄청난 신호입니다. 4. 이유 없이 반복되는 낙상. 이건 그냥 덜렁대는 것과는 다릅니다. 수십 년간 다녔던 길의 보도블록에 갑자기 발이 걸려 비틀거리거나 완전히 팡팡한 마룻바닥에서 넘어질 때입니다. 이것은 뇌의 고유수용성 감각, 즉, 내 몸이 지금 우주 공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복잡한 내부 GPS이 고장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내 발이 어디 있는지 놓치기 시작한 겁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65세 이상 성인이 한 달에 2회 이상 넘어질 경우 뇌졸중 위험이 5.7배 증가합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즉각 실천, 낙상 일지를 써보세요.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비틀거리거나 넘어진 날짜와 장소를 기록하세요. 만약 한 달에 2번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그 일지를 들고 의사를 찾아가세요. 5. 의지와 상관없는 다리 떨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떨리거나 흔들립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리 떨기가 아니라 불수의적인, 율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미세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의 양락이 적절한 한류를 공급받지 못해 신호가 합선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산병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새로운 떨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41%에게서 뇌혈관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즉각 실천, 5분간 조용히 앉아서 당신의 몸을 관찰해보세요. 만약 3일 이상 지속되는 떨림을 발견했다면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세요. 의사에게는 1000마디 말보다 그 동영상이 더 가치 있습니다. 6. 균형 상실과 어지러움.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걸을 때 갑자기 비틀거립니다.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거나 마치 배 위에 있는 것처럼 울렁거림을 느낍니다. 이것은 머리 뒤쪽에 위치한 뇌의 섬세한 균형센터, 즉 별표 손에 별표에 문제가 생겼다는 고전적인 교과서적 징후입니다. 손해가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이 증상은 특히 아침에 심해질 수 있는데 밤새 혈압이 변하면서 뇌혈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각 실천, 30초 테스트를 해보세요. 한 곳에 두 발을 모으고 서서 눈을 감고 30초를 버텨보세요. 즉시 휘청거리거나 넘어질 것 같은가요? 만약 버틸 수 없다면 이건 확인이 필요한 불안정성의 징후입니다. 핵심 구분, 기 내부의 문제, 이석증 등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건 보통 방이 빙빙 도는 느낌입니다. 뇌와 관련된 어지러움은 종종 비틀거림이나 기울어짐에 가까우며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미니 뇌졸중, TIA, 가장 위험한 신호. 자,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것은 모든 신호 중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우리를 속이기 쉬운 신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TIA, 즉 별표 일과성 허혈 발작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완전히 마비되거나 감각이 없어집니다. 움직일 수가 없죠.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데
15분쯤 뒤에 씻은 듯이 괜찮아집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상하네. 그래도 괜찮아져서 다행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싶은 유혹이 엄청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건 거짓 경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혈전, 피떡, 이 혈관을 막았다가 15분간 뇌를 굶주리게 한 뒤 녹아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쓰나미가 보낸 별표 경고 사격 별표였습니다. 마지막 붉은색 경고등이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E의 경고는 명확합니다. TIE를 경험한 사람의 최대 별표 20% 별표가 90일 이내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대규모 뇌졸중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단 48시간 이내에 발생합니다. 즉각 실천, 만약 당신이나 당신이 아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증상이 사라졌다고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즉시 시계를 보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과 끝난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당장 응급실로 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2부, 당신의 5단계 예방 계획.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신호를 알았습니다. 적이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애초에 저 쓰나미가 형성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법의 약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5가지 전략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제 환자들에게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5가지 전략입니다. 1. 혈압을 정복하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목표 혈압은 120-80 순주 밀리미터 근처여야 합니다. 만약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다면 의사와 협력하라 반드시 130-80 미만으로 낮춰야 합니다. 고혈압은 조롱한 살인자입니다. 연약하고 부드러운 동맥벽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고압의 물대포를 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대포는 동맥벽에 미세한 상처와 틈을 만들고 플라크, 기름 찌꺼기, 가 달라붙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함정,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으니 이제 약을 끊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그 악 때문에 정상인 겁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약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즉각 실천,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십시오. 싸고 필수적입니다. 하루 2번 측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난 지 30분 후, 이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공책에 기록하고 진료받으러 가실 때 그 공책을 꼭 가져가세요. 2. 혈당을 조절하십시오. 높은 혈당은 혈관 속의 산, 애시드, 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말 그대로 혈관벽을 설탕에 절여버립니다. 당화 반응. 혈관을 부서지기 쉽고 염증이 생기기 쉽고 막히기 쉽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공복 혈당은 100mg DL 미만이어야 합니다. 당뇨병 진단은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입니다. 함정, 공복 혈당만 신경 쓰는 거, 식사 후에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식후 고혈당, 가 어쩌면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즉각 실천,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흰 쌀밥, 흰 빵, 파스타 대신 현미, 통곡물, 100% 통밀빵으로 바꾸세요. 매 끼니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십시오. 그리고 제발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라도 설탕이 든 음료수, 소다, 주스를 끊으십시오. 3.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십시오.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끈적끈적하고 왁스 같고 동맥을 막는 찌꺼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LDL 수치는 130mg DL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고위험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이라면 의사는 100 미만을 목표로 할 겁니다. 함정, 약물에 대한 두려움.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 이 간에 나쁘다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콜레스테롤 약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고콜레스테롤이 주는 위험은
약물이 주는 아주 미미한 위험보다 무한히 천문학적으로 더 큽니다. 즉각 실천, 포화지방, 베이컨, 기름진 붉은 고기, 버터, 을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견과류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제발 일주일에 2번은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세요. 혈관 청소부인 오메가-3가 가득합니다. 튀기는 대신 찌거나 삶아서 드십시오. 4. 안전하게 몸을 움직이십시오. 운동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예방 도구입니다. 그 자체로 혈관의 배관공 역할을 하죠.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목표는 주 5회, 하루 30분, 중강도 운동. 중강도가 뭐냐고?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입니다. 정말 멋진 정의죠. 함정, 너무 격렬하게, 너무 빨리 시작하는 거. 20년간 운동 안 하던 60대 어르신이 갑자기 전력 질주를 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특히 아침 일찍은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신문이라도 읽으신 다음에 걸으러 나가세요. 즉각 실천, 그냥 걸으세요. 간단하고 공짜이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7,000보에서 10,000보를 목표로 하세요. 무릎이 좋지 않다면 수영이나 수영장에서 걷기를 하세요. 관절에 무리 없이 모든 심혈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생활습관을 바꾸십시오. 가장 중요한 3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빅 3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신다면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은 혈관벽을 물리적으로 손상시키고 혈액을 슬러지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끊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금연 후 1년이면 뇌졸중 위험이 별표 50% 나 떨어집니다. 음주, 압니다. 알아요. 레드와인 한 잔은 몸에 좋다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최신의, 가장 정직한 연구 결과는 내 건강에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여성은 하루 한 잔, 남성은 하루 2잔을 절대적인 최대치로 삼으십시오. 수면, 이것은 우리 모두가 무시하는 조롱한 살인자입니다. 하루 7시간 미만의 질 좋은 수면은 몸을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어 혈압과 혈당을 높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과 TV를 끄십시오.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한 안식처로 만드십시오. 전등 당신이 가져가야 할 것, 지식 vs 후회.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뇌졸중이 오기 전 내가 보내는 7가지 다리 경고 신호와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예방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반드시 깨뜨리고 싶은 가장 큰 오해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고 나서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이 들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 이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끔찍한 도박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과 무시하는 것의 차이는 이 경우 님과 최순자 님의 차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끔찍한 장애 속의 삶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존엄과 후회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3분 아침 점검 이라고 부릅니다. 내일 아침 양치질을 하기도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십시오. 1. 앉았다 일어서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 보세요.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강하게 들어가나요? 2. 30초 균형 잡기. 똑바로 서서 눈을 감고 30초를 버텨보세요.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즉시 휘청거리나요? 3. 감각 확인하기. 양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문질러 보세요. 손이 닿는 감각이 양쪽 모두 똑같이 선명하게 느껴지나요? 그게 다입니다.
단 3분입니다. 이 간단한 3분의 습관이 말 그대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십시오. 부모님께 이 7가지 신호에 대해 여쭤보세요. 부모님의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의 걸음걸이를 지켜보세요. 이경우 님의 따님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 중의 또 다른 형태, 바로 뇌출혈, 즉 터지는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증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원인과 치료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잘못된 대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과 올바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뇌를 대신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보내는 경고는 뇌가 지르는 구조 요청입니다. 제발 그 언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이겁니다. 그래, 알기만 했더라면. 자, 이제 여러분은 아셨습니다. 이제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참여 유도. 오늘 들으신 7가지 신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그리고 오늘 당장 실천하기로 결심한 작은 변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안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